자,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기존에 우리가 뭐 VAR 뭐 이런 거 썼던 거, 펑션 썼던 거 이런 것들이 2015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이제 거의 소멸이 되고 2015년도부터 이제 ECMA 스크립트 6라는 걸로 새로운 게 출시가 됐어요. 출범이 돼가지고. 그럼 2015년도 이전의 브라우저들, 아주 옛날 브라우저들, i8이나 i9 초반 버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돌아가겠죠,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트랜스 파일링이라고, 트랜스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과거 걸로 이렇게 제가 컴파일이 돼서 돌아가요. 그것도 우리가 수업이 있고.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예전에는 그냥 화면 처리하고 간단한 것만 하던 시절에서 이제 제대로 된 뭔가 언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해보자. 그게 이제 2015년도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줄여서 ES6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전을 ES5라고 불러요. ES6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ES202가. 그래서 2015년도에 저는 2015년도부터 시작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다. 이렇게 됐고 2016, 2017 있겠죠. 2016, 2017은 얘들이 계속 개선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ES6가 계속 개선돼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ES6 하모니라는 이름도 있어요. 코드네임 하모니. 조금 느낌이 오죠. 뉘앙스가 있죠. 하모니. 자바스크립트 이제 통합해보자. 그 다음에 ECMA라고 하는 거는 그 유로피언 컴퓨터 매니팩처 어소시에이션인데 유럽의 컴퓨터 제조 협회겠죠. 이 협회에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 뭐 이런 회사의 뜻인데 이런 회사에서 자바스크립트 변화를 주도를 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HTML은 어디서 주도하죠? W3C, 그죠? W3C에서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ECMA라는 데서 표준을 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서 표준을 정하면 브라우저들은 다 분명히 붙여야 돼요.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VAR이라는 걸 안 쓰고 콘스트와 레스 썼죠.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이미 배웠죠. 자, 콘스트는 뭐였죠? 상수, 레스는 중복 선언 방지인데 아까 설명했죠. VAR은 위에서 똑같은 변수명을 선언하고 아래쪽에서 또 선언해도 아무 에러도 안 나요. 하지만 let은 이미 선언됐어요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콘스트와 let을 쓰셔야 된다. 렉시컬 베리어블 스코핑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래서 let이에요.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아셔도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 펑션 파라미터가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안 썼죠. 우리가 어떤 변수 이걸 쓰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더 복잡하게 느끼실까봐 일부러 많이 안 썼어요. 이제부터 쓸 건데, 자, 펑션 해가지고 act라는 펑션인데 네임과 액티비티가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름과 액티비티를 받는데 이건 안 해봐도 되고, 어쨌든 이 네임을 안 줬을 때 홍이라는 디폴트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 얘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홍은 골프를 좋아하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우리가 리스트 페이지, 우리가 했던 코드 중에 리스트 페이지 있죠. 처음에 우리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렇게 주는 것보다 페이지 이걸 1이라고 주는 게 더 명확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짓을 했었죠? 페이지는 뭐 페이지가 없으면 1, 이 직거리 이거 이 라인 없애도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뭐든. 그 다음에 에러 펑션. 이것도 했죠, 우리.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펑션 해가지고 액트 해가지고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콘스트 액트라는 변수로 뺐어요. 액트라는 놈은, 가로로 시작하니까 펑션이네. 디폴트 값을 이렇게 주고, 아까 그 놈을 이렇게 바꾼 거죠. 에러 펑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파이썬이든 자바스크립트든 람다식을 써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자바도 1.7부터인가요? 람다식이 도입됐죠. 대세로든 모든 언어가 람다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격했다 그러면 좀 비하게 되는 거니까 대세니까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아주 훌륭한 언어죠, 자바는. 네, 어쨌든 const af는 ir equal ir 곱하기 ir. 람다식은 리턴까지 생략 가능해요. 그럼 이건 뭐가 리턴되냐? 리턴 ir 곱하기 ir. 어렵죠. 생소하죠.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콘솔 af가 af3 하면 수가 리턴 되겠죠. 3점. 자, 리턴이란 말도 생략 가능하고 괄호도 필요 없어요. 왜? 한 줄이니까. 여러 줄일 때는 블럭을 지정해야 돼요. 하지만 한 줄이니까 심지어 리턴과 괄호까지 다 모든 게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는 왜 콘스트를 쓸까요? 왜 상수일까요? 함수는? 네, 함수의 이 ir 값은 변경이 되지만 이 함수 자체는 변경이 안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이제 득제제한에서 나오는 용어들, 여러분들의 신상 명세서가 있어. 그래서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 신상 명세서 좀 주세요 했을 때 그 신상 명세서라는 그 문서는 변화가 없죠. 하지만 거기에 기입하는 내용들은 다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건 그 신상 명세서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II라고 하는 건 그 기입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뭐가 바뀌든 그 신상 명세서가 찬님 신상 명세서가 상한님 명세서로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변경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왁구라고 일본말을 썼는데 그 왁구 의미를 아시겠죠? 틀. 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편집 공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으로 바뀔 수 있지만 편집 공투는 안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펑션은 우리가 콘스트로 이렇게 썼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자 트랜스파일링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전 브라우저들이 좀 실행이 안 되겠다 했는데 아주 예전 걸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하드웨어 사양이 떨어지거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우리가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거 옛날 윈도우 98 깔려있고 막 그래요. 그냥 하드웨어 사양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자바스크립트로 뭘 쓴다고 했을 때 안 돌아가겠죠. ES6로 하면. 그럴 경우에 이렇게 짜면 돼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자, 크게 자바스크립트는 바벨이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들어봤어요. 앵귤러 JS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를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심플하게 써요. 그 다음에 커피 스크립트라는 것도 있어요. 더 심플하게 써요. 더 심플하다고 이게 정도의 뭐 차이는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도 커피 스크립트까지 써봤고 타입스크립트는 앵귤러 쓸 때 잠깐 써봤는데 다 괜찮아요. 구문이 이렇게 복잡하게 지저분하지 않고 필요한 거 다 빼고 짜거든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컴파일을 하면 다시 제대로 된 표준 자바스크립트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커피 스크립트를 못해 동료가 타입스크립트를 못해 자바스크립트는 할 줄 알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 코드 공유가 안 힘들겠죠. 컴파일해서 줄 수도 없고 컴파일하면 다 깨지고 막 억울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봐요. 타입스크립트를 배워야 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배워야 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짜면 콘스트라든지 콘스트는 뭘로 바뀔까요? VL로 바뀌고 네? 여기 조금 다르죠. 타입에 여기 바벨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들은 바벨을 다 써요. 기본적으로. 네. ES6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호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걸 다 올리고 써요. 여러분들 코딩은 새롭게 하면 돼. ES6 언제 어디서 봐.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아규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펑션의 아규먼트. ES5에서는 그런 걸 다 바뀌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설명 쭉 하고 제가 이제 트랜스파일링부터는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링 이제 좀 분해하는 거예요. 스트럭처를 좀 깨는 거죠. 자,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예요. 이해를 하고 코딩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이 웬만한 개발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자, 제이슨 데이터 하나 있어요. 샘플 J 데이터. 이 제이슨 데이터에 ID, age 내가 레스 변수를 선언했어요. 어떤 변수? ID와 age. 이 ID와 age는 얘랑은 다른 놈이에요. 하지만 제이슨 데이터를 여기 줬어요. 오른쪽에. 그러면 ID는 이 ID를 찾아가고요. age는 age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ID를 이 값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이슨을 변수화시킨 거죠.
됐나요? 한 개만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해가지고 아이디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식의 방식도 있어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접근해야 돼. 우리가 let 해가지고 A equal 1, 2, 3, 콤마, 계획하고 B equal 1, 2, 3 이렇게 썼었죠. 그걸 한 번에 쓰는 거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스트링 와도 되고 어레이 와도 돼요. 타입 상관없어요. 그럼 한 줄로 변수 초기화 다 할 수 있죠. 선언 플러스 초기화. 심플해졌어요. 이것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리터럴 배선인데 이쪽도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I1 있고 I2가 있는데 I1은 III라는 놈은 제이슨이에요. 그죠? 제이슨인데 I2라는 값을 받고 I1을 받아요. 그럼 뭘 받는 거죠? 1, 2, 3과 아니 4, 5, 6과 1, 2, 3을 받는 거죠. 얘는. 맞나요? 그러면 이제 JSTR에서 JSTR이니까 제이슨이니까 스트링파이 되겠다. 그죠? II 하면 어떻게 찍힐까요? 잘 찍히죠? 네. 자, 슬라이드니까 나중에 실습할 때 한 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스코어라는 제이슨이 있는데 I2, I1, 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제이슨인데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다 보니까 클래스도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예요. I1, I2 값을 갖고 있고 함수도 가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됐나요? 네,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웃기다. 이거 변수 같은데, 제이슨 플레인텍스트 같은데 오브젝트처럼 느껴지네. 그래서 스코어.i1 하면 뭐예요? 1, 2, 3을 찍힐 거고 스코어.sum 하면 시값이 나오겠죠?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할만하죠? 근데 막상 해보라 그러면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몇 번 해봐야 돼요. 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연산자가 있는데, 자, 봅시다. nums1은 1, 2, 3이고 nums2는 7, 8, 9 어레이예요. 그래서 어레이 num은 nums1이랑 nums2를 합친 거예요. 자, 어레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으로 표현했죠. 만약 점점점을 안 썼다면 어떻게 돼요? 2차원 배열이 되겠죠. 배열 속에 배열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점점점을 쓰면서 이 nums1에 있는 1, 2, 3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을 하나 합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irst하고 점점점 rest예요. 근데 얘는 어레이 num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first는 첫 번째 놈이 되겠죠. 1이 되겠죠. 1. 나머지 2, 3, 7, 8, 9는 rest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ast에 괄호를 썼어요. 주의해서 보여요. 그냥 괄호를 안 썼다 그러면 nums2의 리버스 987이 되겠죠. 리버스니까 987이 라스트에 들어가겠지만 괄호를 치면서 라스트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놈이거든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그래서 라스트에는 9가 들어가겠죠. 맞나요? 7, 8, 9 리버스 된 거에 첫 번째 인자죠. 배열의 첫 번째 인자예요. 이해돼요, 이거? 아, 좋아요. 제가 라스트를 갖고 싶은데 9를 갖고 싶은데 리버스를 했잖아요. 리버스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인 거죠. 실제로는 누구의 라스트? nums2의 라스트. 그래서 라스트라고 쓴 거고요. 실습하면서 여러분들 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nom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펑션이에요. 그죠? 자, 아규먼트를 점점점 args로 받았어요. 그럼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레이 퍼트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개를 받을 건데, 자, 변수 선언을 합니다. 스타트하고 리메인스가 있는데 아규먼트의 첫 번째 놈은 스타트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 놈은 리메인스로 들어갈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찍어보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함수를 호출한다고 한다면 스타트는 값은 뭐예요? 여기서 스타트라는 변수 값에는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놈이니까. 그 다음에 리메인스는 2, 3, 4, 5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이슨 가지고 해볼게요. JTT라는 제이슨이 있는데 얘는 JData예요. JData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ID, Age, Name 세 개를 갖는 놈인데 요 세 개를 그대로 갖고 오고 또 I1이라고 갖고 왔어요. I1, 1, 2, 3 이란 값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 요 JData랑 1, 2, 3이랑 같이 찍히겠죠. 네,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미스인데 이건 우리가 또 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자, 프로미스 잘 보세요. 이 구문이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잘. 저도 처음에는 안 들어왔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들어옵니다.
자, 익숙해지셔야 돼요. 코드를 자꾸 보세요. 자, 뚫어지게 보셔요. getList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페이지라는 파라미터를 받았죠. 아규먼트 받았어요. 자, 페이지라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new promise 했어요. 자, ES6에서 추가된 promise 클래스를 생성했어요. 자, 이 생성하면 얘 보니까 함수가 생성자에 들어갔네요. 그럼 콜백 같죠? 느낌이. 그죠? 뭔가 얘가 생성자가 실행되고 나서 얘한테 받겠다. 또는 생성자 함수일 수도 있고. 자, 일단 내려가 볼게요. 자, 이 함수에서는 const 자, 상수로 req라는 리퀘스트를 하나 생성했어요. 자, 우리가 그 jQuery에 $.ajax 또는 getJSON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속에서는 다 이렇게 XML HTTP 리퀘스트라고 이런 걸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퀘스트 하나,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에다가 어떤 URL을 주고 쏠 수가 있겠죠. 서버에다가. 그래서 오픈하는 게 이제 실제로 자, 너한테 쏠 테니까 연결하자. 나랑 악수하자. 이게 이제 오픈이고, 자, 메소드는 get이에요. 포스트면 포스트, 푸시면 푸시면 되죠. 자, URL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자, 우리가 했던 소스죠. 우리가 했던 소스를 프로미스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RQ에서 온로드. 자, 이제 그 처리가 됐으면, 메모리에 다 올라왔으면, 리퀘스트가 다 끝났으면, 상태를 보고 200이면 오케이겠죠. 오케이고, 자, 리졸브, 리젝트가 있어요. 200이 아닐 때는 리젝트를 썼고요. 200일 때는 리졸브스를 썼어요. 자, 보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딱 보면 뭐냐면, 프로미스는 성공 처리, 실패 처리예요. 성공 처리, 실패 처리. 리젝트는 거부, 그죠? 리졸브는 뭐죠? 뭔가 예? 그렇죠. 풀어서 해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공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실패 처리라고 보시면 돼. 얘들도 뭐예요? 함수네. 자, 펑셔널 랭귀지에 극을 달리고 있죠. 자, 생성자 함수에서 함수를 매개 변수로 썼는데 그 함수 속에 매개 변수 둘 다 함수야. 함수죠. 네, 유상무상무. 자, 어쨌든 리졸브스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뭘 준다고요? 결과를 줄 거예요. 결과를 주는데 HTTP는 뭐예요? 다 결과가 뭘로 내려와요? 스트링으로 내려오죠. HTML이면 HTML, JSON이면 JSON 스트링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JSON을 주기 때문에 이 JSON을 JSON.parse 하면 JSON 오브젝트로 변환이 돼요. 스트링에서 JSON 오브젝트로. 그래서 JSON을 주고 성공 처리하세요. 그 다음 실패했을 때는 여기 에러 메시지 우리 오죠.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에러 객체를 만든 다음에 실패 처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 했고 만약에 중간에 에러가 났으면 에러 리스너죠. 에러 이벤트 리스너 정확하게 하면 자, 에러라는 값을 찍고 리젝트 처리했어요. 얘도 실패니까 실패 처리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두 개는 뭐예요? 함수 선언이에요. 아직 실행된 거 아니에요. 자, 온로드 성공 함수. 이제 성공 함수라기보다는 이제 처리가 리퀘스트 요청이 끝난 함수,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함수예요. 자, 그거의 이벤트 리스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났을 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될 거고, 실패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될 거고, 자, 됩니다. 실제 실행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실행되는 거죠. request.send 보내라고 했을 때 끝났으면 요거, 실패했으면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출하는 쪽을 보면 getList 자,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11페이지를 달라고 했네요. 11페이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보시면 res 함수가 있고요. error 함수가 있죠. 그래서 성공 함수, 실패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결과, 실패 결과. 명확하죠. 그럼 실패했을 땐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실패를 처리하면 되는 거고, 성공했을 때는 여기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했을 때는 뭐가 오죠? 제이슨이 오죠. 결과 제이슨. 실패했을 때는 에러 객체가 왔네.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콜백 함수 쓰는 게 아니죠. 함수 호출하고 .then 쓰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이 아래쪽에 있는 구문은 이 then이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죠. 어싱크니까.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RSVP라고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인데 뭔가 예약된 거예요. 그래서 예약돼 있으니까 너랑 나랑 약속해야 돼. 너 끝났으면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의미로 프로미스를 쓴 거죠. 자, 그래서 jQuery에서는 디폴트라는 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rsvp.js라는
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이 프로미스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한 거.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jQuery에도 다 이런 식으로 비동기 처리는 다 돼 있겠죠. 프로미스를 많이 썼습니다. 자, 다음 클래스 가볼게요. 이제 객체 지향으로 갑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펑션 대신에 클래스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펑션이라고 써도 클래스예요. 하지만 클래스라고 썼으면 생성자를 이렇게 컨스트럭터라고 명시할 수 있어요. 이건 언제 호출되죠, 그럼? 프로덕트를 생성할 때 그냥 호출돼요, 자동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거고. 자, 이 프로덕트라는 그 클래스에는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런 펑션이 있고요. 이제 볼이라고 하는 놈은 프로덕트를 상속받았네요. 상속도 되는 거죠. 자, 상속이 여러분들 이제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 상속 같은 걸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프레임워크가 제공을 해주고 나는 그걸 상속받아서 추가적인 기능만 구현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컨스트럭터는 똑같이 생성되는데 여기 슈퍼 탔어요. 그러면은 부모의 생성자다, 그죠? 그럼 여기 가는 거죠. 값은 id와 name을 주는데 name이 없으면 볼이라는 값을 줘라 라고 하는 볼 객체를 만들었어요. 저희 찬님이 이제 우리가 찬님 팀에서 상한님 팀에서 이제 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볼이라고 써봤고요. 자, 어쨌든 P1, P2 상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덕트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볼을 만들었어요. 볼은 그냥 id 값만 줬네요. 그러면은 볼이겠다, 그죠? 이름은. 자, 그래서 찍어보면 프린트 값이 찍힙니다. 알아서.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히겠죠. 얘 슈퍼점 프린트니까 얘 찍고 내 거 찍고 두 개 찍겠죠. 자, 가물가물 하세요. 네, 실습하면서 명확하게 하세요. 자, EXX 모듈이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집중하세요. 자, 익스포트 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하죠? 우리가 클래스 만드는 이유도 다 모듈로 하는 거예요. 클래스나 메소드 만드는 것도. 뭔가 로직들을 구분 해가지고 단위로, 컴포넌트 단위로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필요한 거 가져다가 내가 쓰는 거예요. 조합해서.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Node.js나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쓰다 보면 전부 임포트해서 이렇게 씁니다. 네. 자, 봅시다. 어떻게 쓰는지. 자, 이거 다 여러분들 그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실무에서 쓰지 않더라도 다 도움이 돼요. 자, 익스포트 하는데 const, 자, 함수네요. 그죠?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제 arrow 펑션 이거는 이제 잘 보이나요? 눈에? 눈에 많이 익어졌죠. 계속 보다 보면 익어요. 계속 코딩하다 보면 더 빨리 익어지고. 자, 로그라는 함수를 콜하네요. 로그라는 함수에 메시지를 줬어요. 자, 로그라는 함수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도 s라는 걸 받아서 그냥 console.log에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린트 갔다가 로그 갔다가 이렇게 찍는 거네요. 자, 단순한 샘플이고요. 자, 프로덕트라는 놈 아까 우리 좀 전에 프로덕트 클래스 만들었죠? 걔도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디폴트해서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익스포트 시킬 수 있어요. 익스포트 시키면 딴 쪽에서 임포트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디폴트로 썼고 여기 디폴트를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디폴트는 이 product.js 있죠? 이 product.js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js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product라는 거를 지금 파일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자, 얘는 out.js고 얘는 product.js인데 product.js라는 js 파일을 임포트한 거예요. 그랬더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놈을 내가 임포트 받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지 않고 이 out.js 얘를 js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 생략된 거고 out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내가 임포트 할 건데 뭐뭐 임포트 할 거다고 프린트와 로그. 나는 로그는 필요 없어. 프린트만 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 안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임포트 p 했어요. 그래서 p는 new p 해서 1, 2, 3 되는 거죠. new 프로덕트가 아니고. 됐나요? 자, 왜 여기 프로덕트가 아니죠? 내가 프로덕트를 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실습해보면서 명확할게요. 자, common.js라는 게 있는데 이 노드에서 주로 쓰는 건데 노드는 임포트를 쓰지 않고 require로 다 코딩이 되어 있죠. 샘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export 또는 export default가 아니고 여기서는 module.export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프린트와 로그를 export 시킨 거고 똑같아요. 쓰는 거. 단지 이 부분만 다르죠. import 대신에 뭘 썼어요? require. 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기 클래스도 똑같이 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자, 이 좀 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산을 넘으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려면.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여러분들 개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노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스위프트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도 다 구문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랑.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하는 대로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자,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자, 여기까지는 했었고, 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read.jsp에 제가 하나 샘플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이렇게 써보면, 지금 fn이라는 놈과 fn2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바벨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read.jsp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가 없는 리스트 페이지라는 놈을 한번 찍어볼까요? 리스트 페이지. 이런 함수 있었죠, 우리? 자, 이렇게 하면 함수 내용이 찍혀요. 아, 함수고 리스트 페이지고 콘솔이고 이렇게 쭉 찍혔네요. 그죠? 자, 그런데 다른 거 우리 구문 쓴 걸 한번 볼게요. 자, 리플라이 여기서 구문 쓴 게 뭐가 있을까요? reply.js 우리가 이것도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send ajax 한번 불러볼게요. send ajax. 자, 이렇게 했더니 let이랑 그대로 튀어나왔네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벨을 엮은 거 아주 옛날 브라우저다 가정하고 우리가 걸어준 거죠. 이거 사실 성능은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컴파일을 다시 하니까. 런타임 중에 컴파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런타임 컴파일. 어쨌든 그 브라우저가 실행될 때, 이 HTML이 실행될 때 하다 보니까 FN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뭐 FN이 이렇게 됐지만 그냥 함수고 FN 보세요. 요 구문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뀐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함수 형태로 바뀐 거죠. 자, ES5 함수로 변환됐어요. 자, 그 다음에 FN2 한번 해볼게요. FN2 해보면 좀 명확해지죠. 자, FN2라는 함수고요. 그죠? 자, 우리가 FN2에 AA를 1, 2, 3이라고 받았어요. 근데 없을 때는 1, 2, 3 초기화인 거죠. 그랬을 때 argument라는 게 있어요. 우리 ES5에서는. 그래서 argument의 랭스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어떠한 argument가 있을 때, 함수 파라미터가 있을 때, 첫 번째 놈은 1, 2, 3이라고 주겠다는 거죠. 좀 춥나요? 좀 더 하나 올릴게요. 끌까?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그 ES5 그 스타일로 바뀌는 거죠. 한번 바뀐 다음에 브라우저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S6 구문도 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뭐 타입스크립트든 커피스크립트를 쓰든 한번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때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안 해봐도 되겠죠, 이거는. 네, 이건 굳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걸로 하고. 자, 다음부터 이제 할 건데, 자, 요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제 귀찮으신 분은 그 슬라이드를 긁어다가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했더니 JData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ID와 AG. 그럼 ID는 뭐죠? 1, 2, 3. AG는 45. 잘 찍혔죠? 자, 요걸 한번 쳐볼게요.